안녕하십니까. 서남의 코믹 한국사 33회를 시작할 겁니다. 신라란 그 한쪽 귀퉁이에 있던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한반도를 통일을 하고 통일 신라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참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그러한 신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는 박제상 혹은 김제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제상이란 이름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온 이름이고요. 김제상은 일연선사의 삼국유사에 나온 이름이 김제상입니다. 그럼 박제상이 맞을까요? 김제상이 맞을까요?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옮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박제상은 이름을 모만이라고도 한다. 혁거세의 후예요. 파사 이사금의 5세손이다. 실성왕 원년, 실성왕 원년이라 그러면 서기 402년을 일으킵니다. 서기 402년에 외국과 화친을 맺었는데 내무랑의 아들 미사헌을 인질로 요구하자 내무랑의 조카인 실성왕은 내무랑이 과거 자신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던 그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미사헌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또 실성왕 11년에 고구려 역시 미사헌의 형 복호를 볼모를 원해서 복호를 또 고구려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미상과 복호의 형인 눌지가 실성왕을 시하고 즉위 후에 두 사람을 구해올 것을 생각하고 수조촌간 벌보말, 1, 2촌간 구리네, 2촌간 파로 등 세 사람을 불려서 내 아우들이 외국과 고구려에 가 있는데 그들을 구해올 방법이 없겠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삼량주간 박제상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지목어 뛰어나니 이 사람이 적합할 것입니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박제상이 왕의 명령을 듣고서 먼저 고구려로 넘어갑니다. 당시에 고구려 왕이 이제 장수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왕을 만나서 박제상이 이야기합니다. 외교의 도리는 정성과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지를 잡고 해서 외교를 하고자 합니까? 이는 중국의 춘추시대 오패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고구려 왕이 좋다. 복호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복호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눌지왕은 박제상에게 내가 한쪽 팔만을 얻었으니 어찌할꼬 나머지 팔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박제상이 고구려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말로서 설득이 되었으나 왜는 야만인이라 말로 깨우칠 수가 없으니 계략을 써야 합니다. 제가 왜 도착할 시점에 되면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아뢰고 처자식도 만나보지 아니하고 현재의 울산인 율포에서 매국으로 향합니다. 박제상의 아내가 율포로 뛰어나와 멀리 사라지는 배를 향해 잘 다녀오라고 통곡하며 절을 합니다. 박제상이 아내를 향해 나는 왕명을 받아 적국에 들어가니 다시 만날 기약을 하지 마시오 라고 눈물을 뿌리며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에 가니 이제 외왕이 이제 어찌해서 너가 이쪽으로 왔느냐라고 묻고, 여기 박재상은 내가 본국을 배반하고 온 사람이니 그렇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외왕이 조사를 하게 하죠. 마침 그 신라에 순찰하던 외병들이 이제 박재상의 가족이 갇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오니까 외왕은 박재상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재상과 그 눌지의 동생인 미사은을 벌모로 해서 길잡이로 삼고 신라를 침공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신라로 오던 과정에서 중간에 섬에 이르러서 잠시 쉬는 틈에 외의 장수들이 모여서 신라를 침공하면은 미상과 박재상의 가족을 벌모로 전부 잡고 와서 그렇게 이제 모의를 합니다. 박재상은 못 들은 척하고 고기 낚시나 하고 있다가 그 고기를 잡아서 외왕에 바치니 외왕이나 외의 장수들은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는데, 미사한을 아프다고 그렇게 하고서 먼저 신라로 보내버리고 찾아온 일본 사람에게 박재상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몸이 지금 안 좋아졌다 라는 핑계로 며칠을 시간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미사한이 도망간 것을 알고 외왕이 박재상을 붙잡아 묻습니다. 너는 왜 미사한을 신라로 보냈느냐? 박재상이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신라의 백성이다. 신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왕이 박재상의 발바닥을 벗기고 갈대 위에 올리면서 너가 신라의 부하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부하가 되겠다고 맹세한다면 나는 너를 후히 대접하겠다 라고 했으나 박재상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뜨거운 철판 위에다가 박재상을 세웁니다. 그래도 역시 박재상이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계름의 신하다 라고 외칩니다. 외왕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목도에서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눌지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박재상을 대하찬으로 추종하고 박재상의 딸을 미사은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미사은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복호가 돌아와서 형제들이 모두 모여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니 향악 우식곡, 극정을 멈추게 하는 곡이란 우식곡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삼국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먼저 그 제목이 김제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왕이 사신을 보내 인지를 요구함으로 이제 셋째 아들 미해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헌으로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삼국유사에는 미해라고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복호를 고구려를 보냈다 그러는데 삼국유사에는 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눌지왕 10년에 신하들과 연애를 베풀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의 이별을 아쉬워하니까 신하들이 모두 삼나군 태수 재상이 가하다 라고 추천해서 재상이 임금에게 아뢰입니다. 임금이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지 살지를 따지지 말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구려로
이제 출발합니다. 고구려에 가서 이제 장수왕을 설득했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보혜와 함께 탈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그 고성 바닷가로 도망을 치고 쫓아온 고구려 군사들이 활을 쏘는데, 이 고구려 군사들이 그 평양에 보혜가 가 있을 동안에 보혜가 이 고구려 사람들에게 베푼 그런 그 언덕이 있어서, 큰 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고구려 군사들이 화살촉을 다 빼고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그냥 쏘는 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혜나 박제상이 다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사히 신라로 돌아옵니다. 역시 이제 그 눌지왕이 이제 슬피우니, 한 사람은 돌아오고 한 사람 돌아오지 못했다고 슬피우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일본에서의 이야기는 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국유사에는 그 박제상의 아들, 삼국유사는 김제상으로 나오죠. 김제상의 아내가 망덕사 문 남쪽의 모래밭에 들어누워 오래 통곡했으므로 이곳을 길장자 모래사에서 장사라고 했고, 율포 바닷가의 치술령에서 남편을 기르다 숨졌으므로 치술령이 신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망부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의 전설입니다. 그야말로 변두리에 있었던 신라, 고구려에게도 볼모를 보내야 되고 일본의 외국에게조차도 볼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힘이 없던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제상과 같은 이러한 충신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기리는 그 후손들과 화랑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라가 통일하는 그 기반이 되지 않았는가. 오늘은 망고충신,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제상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삼국유사에 나온 김제상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그 박혁고세의 후손이고 파사 이사금의 오대손이라고 나와 있는 삼국사기가 보다 더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선사의 김제상이라는 이름은 조금 오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을 박씨를 김씨로 바꾼 이런 선사의 고려시대의 성희롱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통일의 그 정신, 망고충신 박제상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박제상과 같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신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재미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싶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